객관식 1번 틀린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 1번의 obvious 무슨 뜻이에요? 보기. 그거 오브젝티브. 은찬이 obvious 무슨 뜻이에요? 명백한. 그치. 그러면은 이 투부 정사를 보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 팀 내에 명확한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래. 명백한 잠재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눈에 띄게 보여지는 잠재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각자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의견에 대해서 내용을 다듬고 디벨롭 시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끔 말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소심해가지고 말을 못할 수가 있는데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생각을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잠재력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드러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거를 숨겨진이라고 해석을 하는 히든을 써가지고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 하는 목적이 뭔지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 보기에 컴바인 무슨 뜻이야? 컴바인. 관우 컴바인 뭔 뜻이야? 컴바인. 컴바인이요? 응. 저요? 2번 보기. 저거 뭔 뜻이에요? 컴바인. 저 알아요, 알겠지. 괜찮아. 설마가 뭐니, 설마.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상조하다. 결합하다죠. 뭐야? 뒤질래. 우리 지문에 뭐라고 쓰였어? 풀 쓰였어. 풀. 그 다음에 3번에 preserve. 이거 뭔 뜻인지 알겠어? 유지하다. 유지하다, 뭐 보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각자가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 누구는 이 사람의 의견이 좋은 것 같고 누구는 저 사람의 의견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각자만의 의견, 판단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한번 잘 봐주는데 이거 우리 실제 지문에서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쓰였었거든요. 내가 집단지성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집단지성이요? 네. 단체로 하는 거. 맞아. 단체로 지성을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똑똑한 애들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야. 집단으로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한두 명끼리 이제 서로의 생각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다 보면은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를 위해서
brain writing이라는 걸 한다라는 걸로 마지막에 집단지성 들어가는 거 내용상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답형은 그래도 다시 잘한 것 같고, 많이 틀린 게 객관식 3번이거든요. 이거 객관식 3번이 뭘 말하는 지문이었죠? 이 지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디지털 종이가 디지털이 돼서 뭐? 이제 환경에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치. 와, 무슨 일이야. 은천아, 감동이다. 맞아요. 잘했어.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초반에 종이에서 디지털 서유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야. 아, 이제 디지털 도큐먼트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종이 만드는 데 쓰는 나무들을 보존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지금 내가 밑줄 친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해석을 해보면은 직장이 업무 현장이 종이에서 디지털 서류로 바꾸었을 때, 그리고 뭐 인보이스나 이메일 이런 것들로 이제 정보 전달 방식을 바꾸었을 때 그것은 나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망한 단계로 보였다라고 해가지고 프로미싱이 유망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약간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문제의 보기 2번을 보면은 종이를 베이스로 한 시스템, 이게 말 그대로 종이 문서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디지털 다큐먼트로의 이동, 쉬프팅이 실패했다라는 거지. 긍정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잠재력이라는 게 뒤에 나와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용이랑 이거 다르게 설명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필드가 잘못된 보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 틀린 사람들 보니까 일단 내가 봤던 오답 보기는 5번이었거든요. 요거 보면은 아까 과제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 보기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어태치먼트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첨부. 그치. 큰 첨부 파일, 용량이 큰 첨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메일은 만들 수가 있대. 어느 정도까지? 50g 정도까지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카본 풋프린트, 이게 탄소 발자국이었잖아. 탄소 발자국은 뭐였는지 기억나? 탄소 발자국이 뭔지 알면 너네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물건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 요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원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하고 운반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각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탄소가 배출이 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석유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반을 할 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석유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 전체 과정에서 들어가는 탄소의 총량, 그거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50g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 이거 맞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총 탄소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이
그러니까 용량이 큰 첨부 파일을 보내는 데는 50g 정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겠어요? 이거 5번 말고 오답 한 사람 있어. 이거 되게 많이 틀렸는데? 거의 다 틀렸던데 객관식 3번. 저 3번을 아 3번 했어요? 3번 보자. 환경적인 영향인데 요거 regarding 있죠? 전치사인데 about이랑 똑같아. 무엇에 관하여 전기 그리고 인터넷 사용 무엇에 있어서 디지털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러면은 디지털로 사업을 할 때 전기와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환경의 영향이 종종 오버룩트 간과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얘네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라고 지문에서 내용을 이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기 3번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은 요 바로 뒤에 나와 있네요. 인터넷과 전기의 비용이 니그렉티드 무시되고 있다라는 거. 니그렉티드가 보기에서 오버룩트로 사용됐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는데 쉬다 합시다. 이제는 농경생활이랑 그 다음에 헌터 게덜러 수렵채집 생활의 차이가 조금은 인지가 됐을 것 같거든? 수렵채집은 정착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반대로 농사는 정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고 나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을은 계속 그 자리에 정착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착을 하는 농경 생활이 어떤 결과를 또 가지고 왔을까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 38번 지문이다 생각해주면 돼. 정착하는 농경 생활은 출산 간격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이 낳았으니까 뭐 1, 2년에 한 번씩 자녀를 낳다가 4, 5년에 한 번씩 자녀를 낳다가 1, 2년에 한 번씩 낳는 걸로 기간을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각 가정마다 자녀의 수가 늘어났어. 그러면은 토탈 인구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어? 줄어나겠어? 줄어들겠어. 각 가정마다 자녀 수가 늘어나. 그러면 토탈 그 마을의 인구 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것까지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번부터 봅시다. 더워? 에어컨 켰는데? 온도를 내려줄까? 어머, 포스 동사 뜻 기억 안 나요? 강요하면 강요하는 거. 이거를 조금 이제 약하게 해석을 하면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게 하거나. 그럼 누가 뭘 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얘는 대표적인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to stay in one place 한 공간에 머무르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왜냐하면은 여기 쓰인 stay 동사가 자동사거든요. stay가 자동사라는 거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한 공간에 머무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어땠는지를 2번 문장 내용 보니까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거 move around 자동사거든요. around의 목적어 필요 없어. 그냥 이것 자체가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없이 쓰인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돌아다니고 and 뒤에서 얘네들은 그래서 had to be able to 이거 조동사 2번 쓰인 겁니다. 해야 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어야 했을까? carry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했는데 내가 옆에 표현을 써놨거든. carry가 이 지문에서 목적어로 이거 비슷한 단어 같은 거 오답 내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문맥상은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다닐까라고 했을 때 with 뒤에 쓰인 them이 가리키는 게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수렵 채집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they도 with 뒤에 오는 them도 전부 다 수렵 채집인들. 얘네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 뭘 할 때마다 뒤에 every time을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뭘 할 때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데이도 당연히 수렵 채집인들을 말하겠지. 근데 이 move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쓰인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3번 문장 계속 보면은 특히 엄마들은 had to carry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어야 했대. 그러니까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사람, 동물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애 하나 데리고 다니기도 힘든데 애들이 막 3명, 4명, 5명 이렇게 있으면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불편하거나 힘이 들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4번 문장에서 as a result 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엄마들은 가질 수 있었던 거지. 애기 하나만. 근데 어떤 빈도로 애기를 하나만 가졌냐면은 요거 every 4 years or so 이게 4년 혹은 그 정도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뭘 할 수 있었는지를 이어지는 문장이 이거 동명사 아니라 분사 구문입니다. 왜 분사 구문을 썼다라고 봐야 되지? 관우 언제 분사 구문 쓰죠? 그 목적어가 없을 땐 수동태 쓰지. 그쵸. 그치? 언제 분사 구문 써요? 문장 뒤에 뭐 없어? 접속사. 그죠? 접속사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맨날 말하려고 해. 근데 이때 동사 스페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밑에 써놨어. 간격을 두다. 그러면 누가 간격을 두냐라고 하면은 앞문장의 주어니까 생략을 했겠지. 요 수렵 채집하는 엄마들이 간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 무엇에? 그들의 출산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So that 뒤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수렵 채집 엄마들. 이 사람들이 had to carry 데리고 다닐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한 명 이상의 아이를 at a time 한 번에. 그러면은 문장 내용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 엄마들은 최소 4년에 한 번 딱 한 명만 출산을 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해서 출산의 간격을 뒀거든. 그 목적은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데리고 다니게. 즉,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이는 데리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은 한 4, 5년? 한 애가 4, 5살 되면은 옆에서 알아서 따라올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갓난 애기들은 계속 안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간격을 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5번 문장 보면은 반면에 기말고사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원래. 4번의 as a result는 수렵채집 사회에서 엄마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5번부터는 농경사회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농부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 live 자동사건 꼭 알아놔야 되지. 지금 온디 아들 핸드가 무슨 얘가 반면에라는 의미예요. 이게 대조하거나 비교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어쨌든 농부들이 어디에 살 수 있었냐면은 똑같은 장소에 year after year는 매년, 그러니까 매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정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and 뒤에서 did not have to, 이거는 조동사긴 한데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don't have to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worry about,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무엇을? 전치사 about 뒤에 동명사 목적어. 그래서 어린 애들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야. 어떻게? 뒤에 long distances는 부사예요. 장거리, 멀리.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장거리 이동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6번, 7번 문장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기는 한데 어떤 사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기에서 settle down이 정착하다. 이것도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만 정착하는 이 농경 사회는 were able to, 할 수 있었어. 그들의 birth interval이라고 하면은 birth가 출산, interval이 간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주제에서 얘기를 했듯이 4년 이상 간격을 두지 않고 간격을 shorten, 줄어들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들게 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4년에서 대략 2년 정도로 줄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해. 7번 문장의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6번 문장 내용 전체예요. 출산 간격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했냐? 각 엄마, 여성이 가질 수 있었어. 당연히 간격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었겠지. 누구보다? 수렵 채집하는 카운터 파트, 상대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트가, 카운터 파트가 가리키는 거는 엄마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은 주어에서 여성들, 엄마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지? 이 지문이 지금 비교급이죠?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비교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대상인데 이 여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카운터파트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장 끝났고 콤마 위치로 계속적 용법 썼거든요. 계속적 용법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없기 때문인 거지.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 앞문장 내용 전체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됐냐면은 리저트도 자동상고 꼭 알아놔야 돼. 그리고 인구 수가 늘어나게 됐는데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당장 2년도 안 되는 간격으로 집집마다 애를 낳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2년 간격으로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보통 인구수는 큰 단위이기 때문에 수십 년 간격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몇 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 사회에서 증가를 하는 거냐면 농경 사회, 농경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번 문장에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인구는 실제로 뭐가 되었냐면은 어드밴티지, 이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왜 이점이 되냐면은 because 뒤에서 농사라고 하는 것, 파밍이 요구를 하는데 인간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이나 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보통 이제 형제들이 많이 낳았는데 그 이유가 그때는 기술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고 인간들이 하나하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죠? 39번 봅시다. 이 지문을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동물들이 유년기를 거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릴 때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새다 치면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높이 멀리 날 수 있을까?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얘네들이 어렸을 때 어미 새 아니면 아빠 새 이렇게 막 알려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은 얘네들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엄마 아빠 새랑 같이 날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유년기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 지문은 설명을 하냐면은 동물이 유년기를 걸쳐야 학습을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엄마 새, 아빠 새, 주변 새들한테, 어른 새들한테.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새들이 나중에 어른 새가 되었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 배운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새들에게 유년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우 이어폰 빼라. 뒤진다 진짜. 1번 보면은 주어가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hildren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유년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유년기로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거 allow 오형식을 일부러 말한 이유가 얘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죠.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에 관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 투부정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나 내용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뭔가 학습하기 위해서 유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번 문장은 거꾸로 얘기를 할 거야. 유년기가 없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의존해야만 해. 요 릴라이가 자동사거든요. 이것도 자동사인 거 좀 알아놔야 돼. 의존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어디에 더 의존해야 되냐면은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타고난 그 얘네들의 피지컬 있잖아. 근데 이 피지컬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더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And therefore 뒤에 less flexible, 덜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본능에 맞추어서 하는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가 있다. 혹은 내가 타고난 본능에 딱 맞추어서 적절한 때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less flexible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체적인 사례로 철새를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그레토리 벌드가 철새야. 그래서 이 철새 종들 어몽 사이에, 얘가 어디 사이에 라고 해서 할 거. 전치사죠. 맞아요. 전치사예요. 주어가 어떤 새들인데 어떤 새들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요거 수식하는 거 잘 봐주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콤마가 없는 분사구문. 잘 봐줘야 돼. 그러면은 태어난 새들인데 뭘 알고서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쓴 겁니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를 알고 태어난 애들.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새들이기는 한데 마이그레이팅,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뭐랑 같이 이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은 수식한 내용을 보니까 지시, 설명이기는 한데 they were born with 전치사 뒤에 목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설명과 함께 전적으로 이동한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알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이동하는 새들, 유년기를 거치지 못한 새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쨌든 이동을 하기는 하겠으나 얘네들은 문맥상 되게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새들이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 가정을 해볼게. 직선으로 이동을 하면은 제일 베스트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네들이 직선으로 이동하는 이 경로에 대해서 어릴 때 엄마 아빠 새들이랑 같이 학습을 못한 거야. 그래서 어째저째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돌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돼? 다시 말해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새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어차피 같은 맥락일 거니까. 그 너네가 약속 시간에 3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너네가 30분 안에 지금 이 서울에서 인천을 가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거리를 30분 안에 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보단 자동차나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뭔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겪어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어른이 되어서 모든 걸 혼자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다른 이동 수단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빨리 뛰어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빨리 뛰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30분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 문장으로 넘어와서 이 새들인데 타고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뭘 알고 있으면서 타고났는지를 뒤에 또 분사 구문인데 이거 콤마 없이 분사 구문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타고났다라는 거는 타고나길 이동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들은 유년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새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5번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수가 말라 비틀어졌어. 숲이 팜랜드, 농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여길 지나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 혹은 기후변화가 번식지를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밀어붙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기존의 장소에서 번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밀어붙였냐면은 further north라고 해서 훨씬 북쪽으로 밀어붙인 거야. 왜냐면 북쪽이 그나마 덜 뜨거울 테니까. 그러면은 호수가 말라 비틀어졌다. 숲이 농경지가 되어서 저기 가면 죽는다. 뭐 숲이 그다음에 호수가 마르면은 물을 못 마시니까 죽을 수가 있겠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경로, 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요 새들 이어지는 문장의 도즈 벌즈도 마찬가지로 유년기를 겪지 못한 새들입니다. 그래서 born 뒤에 콤마 생략되어 있고 knowing이 분사 구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태어난 유년기를 거치지 않은 얘네들은 뭘 계속 하게 되냐면은
keep 동사가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날게 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기존의 규칙과 지도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 얘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안전하지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번 문장으로 계속 보면은 지금까지는 타고났지만 유전기를 겪지 못한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6번에서 by comparison 비교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새들은 유년기를 겪은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 birds가 뭘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면은 문맥상 더 긴 혹은 가장 긴 어린 시절 유년기를 가지고 있는 새들이 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또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migrate 이동을 하는데 엄마 아빠 새들이랑 이동한 애들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새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efficient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7번 문장 보면은 6번 문장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새들이 겪는 이 유년기는 촉진합니다. 문화 정보의 요 D passing on이 전달이라는 명사예요.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적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엄마 아빠 새랑 이동을 하면서 내가 똑같은 길을 가다가도 날이 더워지면은 조금 더 위로 이동해야겠구나. 우리 다 같이 위로 이동하구나.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동하는데 저기에 있는 논밭이 갑자기 왜 반듯해졌지? 그럼 저기는 사람이 있겠다. 피해서 가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다 같이 이동을 하면서 어떨 때 내가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그거를 문화적 정보의 전달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걸 문화적 정보의 전달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문장의 문화라고 하는 게 진화할 수 있었어. 유전자보다 더 빠르게.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을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유전자라고 하면은 내가 이미 타고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지문에 따르면은 유년기를 거치지 않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을 가리킬 거야. 문화는 유년기를 겪으면서 내가 알게 된 정보들이 될 거거든. 타고난 것보다는 유년기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돼? 거의 다 했어. 졸지 말어. 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8번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에게 유년기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연성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7번의 컬처로 시작하는 문장이랑 그다음에 8번 문장이랑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유연성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문 쉬운 거 아니니까 이거 좀 잘 정리해주고 좀 쉬다 갑시다. 힘든가 봐. 지금 왜 이렇게 자, 근데 이것도 아까 39번보다는 하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제작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디지털로 뭐 PPT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과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볼 수 있는 혹은 선생님이 정해준 폰트 크기나 폰트 그 종류를 사용을 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작을 할 때는 누가 그거를 볼 것인가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했으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배려하되 근데 그게 이제 장애인일 경우도 생각을 해라는 거. 그래서 1번 문장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학자들이 발달시켜 왔어, 기준을. 근데 뭘 위한 기준을 발달시켜 왔냐면은 how 명사절 얼마나 잘 미래 세대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를 만들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보존할지에 관한 기준을 발달시켜 왔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디지털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영상,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미래 세대, 뭐 너희가 됐든 더 어린 애들이 됐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발달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how 명사절 해석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베스트가 부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잘, 얼마나 가장 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장을 잘 봐주는데 2번 문장에서 동사가 이거 is일 것 같아요? are일 것 같아요? 거의 뭐 써두기는 했는데 이 문장이 이 형식인데 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써놨어. 주격 보호가 앞에 오고 주어가 동사 뒤에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 형식 문장을 도치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잘 안 나오는 구조긴 한데 주격 보호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일 앞에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이 형식 도치의 형태가 주격 보호. 그리고 그 뒤에 비동사나 become 동사.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명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해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의미가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은 주격 보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마지막에 쓰이는 for the most part가 대부분, 대체로. 그러면은 대체로 이거 have pp 완료거든요. 근데 그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 대신에 remain 동사를 써가지고 완료 수동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체로 무시받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are 비동사 뒤에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들이다 라고 해서 여기 뒤에 있는 주어 needs랑 수일치를 해가지고 비동사 are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배려 부족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질까? 3번의 as a result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many of, 많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계속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쓸모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쓸모 없어질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뒤에서 요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for 뒤에 사람들 설명을 보니까 귀가 안 들리거나 hard to hearing, 듣기 힘든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는지를 또 for the people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눈이 멀었거나 시력이 낮거나 혹은 have difficulty 뒤에 뭐 해야 돼요? 동명사의 투부정사요. 동명사죠. 특정 색깔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쓸모 없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쓸게. have difficulty가 이렇게 동명사를 가지면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정 색깔만 안 보이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를 좀 잘 이해를 해볼게.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장애인들의 요구가 무시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지. 여기 useless 이런 단어는 어휘 문제로 내기 좋으니까, 오답으로 내기 좋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4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주어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교육, 기술, 업계, 그리고 상업용 웹디자인 업계.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만들어 왔다라고 해. 상당한 진전을. 근데 뭘 하는데 진전을 했을까? 전치사 인디에서 충족시키는데 사용자들의 욕구를. 그러면 여기에서 needs가 말하는 거는 3번 문장의 이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느라 이제 교육업계나 웹디자인 업계들은 여러 가지 발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while 뒤에서 새로운 문장 some scholars 몇몇 학자들은,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면은 교수들, 연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드는 학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동사 앞에 all too often, 이게 너무 자주 실패한다라는 것이 투부정사를. 그러면은 이러한 3번과 같은 욕구들을 take, 받아들이는 거를 실패한다라고 해서 여기 take가 받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미안해. take into account구나. 이러한 요구들을 고려하는 걸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4번이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5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러니까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온라인 정보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4번과 같은 상황,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improved,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이디어를.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뭔지를 뒤에서 접속사 대수로 한 번 더 동격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대수 동격의 접속사라고 보면 되는데 요 대절이 좀 복잡하니까 잘 볼게요. 이거 해석하는데 헷갈릴까봐 번호로 써놨거든. 일단은 순서대로 보이는 대로 보면은 우리가 keep in mind, 명심해야만 한데 무엇을? 가능한 한, 가장 크고 가능한 그러한 사용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largest possible audience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목적을 해서 헷갈릴까봐 어떨 때 이 사용자들을 명심해야 될까? 요 as가 when으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ake design decision 디자인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결정을 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사용자는 이꼴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뭘 또 반드시 해야 하는가를 콤마 뒤에 지금 we should always 문장이랑 we make design 문장은 저기 as가 연결을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 make design 문장이랑 ensuring 문장은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명심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뭘 반드시 할 건지 ensure 동사의 목적어를 요 마지막에 대 써가지고 요렇게 확신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최종 제품이 도움이 되게끔 요구해.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일까? disabilities,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뒤에서 without,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얘가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텐츠가 되게 보기 좋거나 아니면 소리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을 했을 때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 4번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더 가능성 있는 사용자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아져서 더 많은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컨텐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요 문장이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문 내용은 일단 이렇게 할게요.